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글날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긴 연휴에 또 사흘 연휴 보내니까 좀 붕 떠 있는 기분은 아니신가요? 이제 일상입니다. 정신 차리고 한 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토 이틀간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2.64%.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최고 기록입니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시민의 분노를 봅니다. 투표하고 싶다, 정말 투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본투표 그리고 결과가 나올 텐데 투표에서 나타난 민심이 어떤 것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리티시 클럽, 서울 강서 최고급 시설, 합리적 가격과 고품격 서비스, 스픽스가 직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브리티시 클럽은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 브리티시 클럽, 02-3664-9998. 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문석 박사는 곧 도착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문석 박사님이 조금 늦으시는데 이애심님, 양문석 박사님 좀 늦어도 저는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은주님, 사흘간의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정치본색 실방도 녹방도 없었던 어제는 구멍난 일상 같아서 예상보다 더 많이 허전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래도 어제 또 오랜만에들 우리 제작진도 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요, 정치본색 200회를 맞는 날이라고 이은주님이 손꼽아 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저도 몰랐는데 올해 1월 2일 도출 올려 출항한 백운기의 정치본색호가 200일째 순항 중입니다. 진실과 상식을 찾아가는 항해가 깨어있는 정어리 때의 비호화에 더욱더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며 끝까지 순항할 것을 믿습니다. 1000회 이상까지도 건승 또 건승하소서. 감사합니다. 이은주님, 항상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 오늘 나오셨는데요. 아싸님께서 오늘 정치본색 공식 귀요미 서정욱 변호사 나오는 날입니다. 열받지 마시고들 귀엽다 생각하고 마음을 엽시다. 대세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공식 귀요미 서정욱 변호사. 어떻습니까? 귀요미라는 표현? 뭐 싫진 않은 표현입니다. 예. 자, 지난주 금토 이렇게 사전 투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었는데요.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가 이 이슈를 다룰 때부터 정말 투표하고 싶다, 나 강서구로 이사 가고 싶어,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만큼 이번 보궐선거가 지금 민심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의 바로미터다 아니다, 이걸 놓고도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있는데, 뭐 불리한 쪽은 아니라고 하고 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총선 민심을 사전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말에 여야 지도부도 대거 총출동했는데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퇴원하자마자 보궐선거 현장을 찾아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두 대표의 유세 장면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힘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한 라인이 개통돼 있고 집권 여당이 팍팍 밀어줘서 강서의 재건축 재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강서가 서울의 얼굴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구로 만들 수 있도록 힘있는 여당 후보 김태욱에 꼭 여러분 지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연이 떨쳐 일어나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백성들이었고 국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 국민 여러분들이 나설 때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수히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여야 대표 유세 장면을 보셨는데 김유정 의원. 네. 대체로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지금 내일이 투표니까 네. 지금 판세를 대체로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는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는 걸로 이미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단 한 번도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를 얘기하지 않고 있고 패배는 확실한데 몇 퍼센트 차이로 지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당의 사정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 얘기로도. 그런데 이제 선거는 끝까지 뚜껑 열어봐야지 아는 거니까 사전투표율만 가지고는 저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요. 기왕에 투표하기로 마음 먹은 분들이 그날을 빌어서 사전투표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본투표 8시까지잖아요. 휴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침 출근하실 때 혹은 저녁 8시까지 꼭 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 양문석 박사 오기 전에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덕이 양 박사님이 제일 공격하니까 없을 때 하고 싶은 말 없을 때 좀 해야 돼. 저는 지금 판세는요. 제가 이제 방송을 오래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말이 옳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방송 10년 동안.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 판세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이거 민주당이 지금 3표 불리하다 그러더라고. 3표가 부족하다. 제가 보기 국민의힘 후보가 3표 앞선 것 같아요. 제 판세가.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3표 불리하다고 하니. 무슨 얘기인가 했네요. 예. 그게 판세가 그 정도로 저는 3표 차이로 백중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표율을요, 저는 안 높을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투표할 수 있는 3일 중에 토요일 날 대부분 해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은 8%밖에 안 됐어요. 토요일 날 해서 이제 22%가 됐죠? 근데 내일도 빨간 날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에게 먹고 살아야지 언제 투표합니까? 아마 이게 저는 최종 투표율이 30% 초대에 머물지 않을까. 저번에 강서구청장은 51.7%였죠. 근데 이번에는 아마 저는 30 중반을 못 넘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전투표 토요일 날이 아마 제일 많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가 높은 게 여당이 유리하다, 야당이 유리하다, 이거는 판단할 수 없다. 과연 이게 어느 청이 많이 왔느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보수청이 많이 왔느냐? 아니면 이게 40, 50대, 20, 30대 야당 지지층이 많이 왔냐? 이거는 이제 까봐야 하는 거예요. 투표율이 안 높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저는 객관적인 예측이죠. 예측에? 예. 투표율은 이제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오냐가 중요하죠. 아니,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시는데 투표율이 안 높았으면 하는 그건 아닙니다. 마음이 좀 느껴져요. 아니, 그거는 60, 70대 어르신들이 투표에 많이 와야죠. 투표율 자체는 이 객관적 예측이에요. 아무튼 지금 서정욱 변호사 보시는 판세는 백중이다. 예, 백중입니다. 예, 그렇게 보신다. 박진영 부원장께서는요. 원래 그 선거하고 골프는 고개 쳐들면 안 된다. 늘 겸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통계를 좀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참 겸손하게 참 힘드네요. 빅데이터를 제가 좀 계속 추적해서 봐왔는데 3표 이야기하는데 한 3만 표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3만 표. 예, 제 예측에는. 퍼센트 그래서 투표율이 한 40% 가까이 되면은 그게 예. 한 15% 정도 되거든요. 15%.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연설 이야기를 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너무 망가졌어요. 당대표가 기초단체장 선거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구청장 선거는 힘 있는 여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청장은 특광역시에 의해서 복지 전달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시골에 뭐 시, 군하고 달라요. 자책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특화된 사업이라든가 이걸 해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뭐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자체 운영 구조예요.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고 이번에 공약 낸 것도 보니까 뭐 고도 제한 해제하겠다 그러는데 고도 제한
대한민국에서도 해제 못 하거든요. 그 국제항공협회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공약 내놓고 있고, 그다음에 김태우 후보 또 뭐 천억 뭐 벌었다 그러고, 실제로 지방자치법상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후보도 하고 당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좀 당이 제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정상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오늘 김유정 의원하고 박진영 부원장이 옷을 서로 비슷하게 입고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그랬나요? 꼭 아시안 게임 그 진행하고 해설하고 이러시는 그런 포맷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정말 뚜껑을 까봐야 알지요. 다만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도 또 이런저런 얘기를 다르게 할까? 저는 그 부분을 좀 염려합니다. 투표 결과는 정말 어느 결과보다도 확실한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투표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뜨거워지면서 지도부가 대거 총출동하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이렇게 수도권 주자들이 상임 고문이 돼서 선거를 지휘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유세 현장에서 좀 저속한 표현을 써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민생 치안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인데 그 사람 실적 아십니까? 경찰청 차장 시절 2022년 1분기 통계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지랄하고 자빠졌죠? 김유정 의원, 안철수 의원 맞죠? 딴 사람 되신 것 같네요. 글쎄요. 네, 본인하고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본인도 민망하니까 지금 저렇게 끝에 허허허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막말과 이 험한 욕설을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뜨지 않으니까 본인이 거친 표현으로 저렇게 해서 조금 업시키려는 그런 눈물겨운 노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런 표현을 들으면 그 앞에 모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다 지금 영상이 쇼트로 다 이렇게 유튜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보고 누가 강서 국민들이 이걸 반겨하겠습니까? 정말 이 잘못된 선거 전략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고요. 어쩌다 보니 이 판이 대선 2라운드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을 잘못 짠 거고 판이 너무 커져버렸죠. 김태우 후보를 사면하고 후보까지 내면서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보니까 거의 인해 전술로 지금 모든 그 의원들하고 전국의 당협위원장, 당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인해 전술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선거가 질 게 거의 분명해져 가고 있으니까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좀 분산시켜 보려는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드는데 그런 가운데서 저런 거친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거 보면 조금 안 됐기도 하고요.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은 반사 이런 마음 아닐까요?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싶습니다. 저 표현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놀라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은 잘 알아요. 그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이제 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오랜 인연이 있는데 저런 모습은 이제 저도 처음 봅니다. 아마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은 이제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본인은 이제 그 수도권의 맹주, 아마 다음 차기 총선도 수도권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이제 사명감으로 총선에 매진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정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자기 선거처럼 열심히 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뭐 엑스라를 하고 자빠졌네 이런 데 표현은요 안철수 의원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김태우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이제 저런 저속한 표현보다는 좀 이게 감동적인 호소 이런 게 필요한데 안철수 의원도 지금 다급했는지 좀 이게 안철수답지 않은 이런 게 저속한 발언이 높습니다. 그러게요. 박진영 부원장, 안철수 의원은 참
요걸 하라고 시켜도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네. 인상 아니었습니까? 그 말씀 중에 보면 이제 딸랑 3개월치 통계를 가지고 남을 비판합니다. 요건 이제 안철수스러운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갑자기 욕을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스러운 거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합쳐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 안철수 정치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원래 정치에서는 안 될 뿐이고 안 했으면 좋았을 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학자 안철수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정치인으로서 한 게 뭐였느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도 저는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검증되지 않았는데 뭔가 새로운 상품만 나오면 그 상품이 다 정치하기를 바라는 이상한 심리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를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보고 좀 깊게 보는 그런 좀 우리 국민들 시각들도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안철수 10년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요, 안철수 의원 입에서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일이 있나 참 궁금해지는데 우리 양문석 박사 오셨는데 양문석 박사님 빨리 오세요. 서변 헛소리 하고 있어요. 황은지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양문석 박사 오기 전에 빨리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판세를 분석하셨는데 예, 보고 왔습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의 지랄하고 자빠졌네. 난 저런 소리는 양문석 박사 입에서나 나올 얘기지 고상한 안철수 의원한테서는 나오기 힘든 발언이라고 봤는데. 아니 뭐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저하고 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더 낫죠. 그리고 그 정부직을 해도 제가 기본적으로 4년 동안 차관을 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부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윤수 위원장은 정부직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정부직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되어서 그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점철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 지금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 안철수를 보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저렇게 또 사고를 치잖아요. 어느 강서 구민이 안철수 저 이야기 듣고 표 찍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안철수는 기본적인 지지율로 나오는데 저 입이 저 혓바닥이 또 사고를 치네요. 양문석 박사 오시니까 이제 좀 속이 뻥 뚫린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우리 양문석 박사님 오셔야 좀 정치 분석이 활기를 띠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급하니까 차선을 또 하나 빨리 들어가가지고 다시 올림픽 도로를 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돌아왔습니다. 우리 양문석 박사님 이렇게 그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 하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네. 경상도 사람하고 끝말잇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짜증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본색. 아니 제가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말을 쓰는데 며칠 전에 그 흥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 번도 아빠의 발음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던 아이들이 흥분? 아니 서변 너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아는 것처럼 저 학교 다닐 때 서변도 경상도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블랙커피입니다. 별명이 블랙커피였어요. 발음을 금은 블랙을 못해서 블랙이라 그래서 그게 블랙커피. 벌레커피요? 예. 블랙이 블랙. 예. 그래 블랙보다는 블루가 더 심해. 예. 자, 내일 이제 본투표 날인데 참 양문석 박사께서는 서정욱 변호사 이번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를 토요일이 끼어서 아까 제가 듣고 왔는데요.
그 서정욱의 그 궤변 몇 퍼센트나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차이를 이야기하십니까? 득표율을 전체 득표율과 차이는? 네, 투표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한 42에서 43 정도. 40% 넘을 것 같습니까? 예, 그 역대 최고의 그 보궐선거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뭐 더불어민주당이 17 정도의 득표율 차로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그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누가 더 많이 투표했냐, 그 다음에 뭐 이 세대가 어떤 세대가 투표했냐 그러면서 팽팽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팽팽하다라는 뜻을 모릅니다. 팽팽하다라는 건 줄다리기를 할 때 단단히 서로가 밀리지 않고 땡길 때, 그럴 때 팽팽하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전에 여론조사가 더블 스코어가 계속 났었잖아요. 서정욱 표현으로는 더블 스코어고 저는 더블 스코어인데, 더블 스코어와 더블 스코어의 그 발음이 안 되는 저 사람이 팽팽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쓰는 단어지 팽팽이 아니라 일방적인 게임이다. 그리고 이게 여론이고 이게 민심이고 이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하실 말씀이 있나요? 아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말을 인용해 세 표가 본인이 부족하다니 그게 백중세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헌표보다는 세 표가 필요하니까 세 표 세 개가 더 오면 18% 플러스 3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이제 강서구청장을 뽑는 선거지만 워낙 그동안 선거가 없다가 또 있는 선거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번개처럼 이제 지방선거 치르고 처음 치르는 선거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로는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보여준 행동, 이런 것들도 혹시 이번 선거의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김행 후보자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알아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김행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할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박진영 부원장, 지금 청문회가 아직 안 끝난 상황 아닙니까? 좀 애매하죠. 참 표현이 김행당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나가버렸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국회에서 다시 그 김행 장관 후보자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 말 것인지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의장하고 상임위 위원장이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성가족위원회가 이제 복수 상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초선들만 주로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국회 운영하는데 조금 좀 융통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분명히 국민들의 시각 문제도 있고 또 김행 장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러서 저는 속개해서 결론 내려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수 인사들도 청문회장도 못 지킨 후보가 장관직은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이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전효옥 씨, 청문회장도 지키지 못한 김 후보자가 장관직을 어떻게 지키겠냐, 35일 만에 사임한 조국보다 더 빨리 물러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요. 보수 성향 평론가 전원책 변호사도 김행 후보자 문제는 비상장 주식과 돈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정도는 양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뉘앙스로 라디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행 후보자가 뭐 정치 쪽을 전혀 모르는 분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이제 정치 쪽에 많이 몸을 담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네. 이 현재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봐요. 그리고 좀 나름대로는 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미인가요? 뭐 이제 대통령의 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마 지금 아마 김행 후보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분이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느냐 예. 이 부분을 본인이 면밀히 이렇게 보고 예. 판단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발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윤 대통령이 예. 아직 하나도 양보를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양보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든 윤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정도 자 그러면 양보하고 이번 나는 양보하겠다. 예. 처리하는 것이 맞다. 아마 국민들이 예. 오히려 나는 대통령의 뜻을 다 더 깊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보수 패널 입장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이제 전원책 다에게 존경하는 분이지만 저는 이제 저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김행 후보자에게 사퇴 의사가 전혀 없고 대통령실도 임명하겠다는 게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이제 그대로 임명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냐? 지금 이게 비유컨대 위원장 이걸 이게 우리 방송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앵커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패널들은 각각의 보수 진보 패널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앵커님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앵커가 또 이게 위원장이 야 당신 당신 사퇴해 이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권인숙 위원장이 왜 본인이 위원장이 사회만 보지 왜 후보 보고 사퇴하라 마라 떠드는 겁니까? 저는 이 위원장 권인숙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란 준행란 방지법의 핵심은 첫째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우리 백운기 앵커님이 야 서정욱이 사퇴해 니 나가 하면 저 나가죠. 제가 왜 있습니까? 위원장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앵커가 이게 첫째 법안 내용 오늘 윤재호 의원이 말했죠. 첫째는 사회자가 중립을 지키는 걸 법안 만들어야 된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법안 차수 변경이 우리 방송 시간이 12시까지잖아. 우리 12시까지 정치 본색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싸우다가 못해서니 야 우리 오늘 1시까지 방송하자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우리 패널들이 4명이 동의를 해야죠. 저는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1시까지 못하겠다. 이런데 일방적으로 차수를 바꿔서 야 우리 하루 더 해. 이게 됩니까? 12시까지 합의를 했으면 차수를 변경할 때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죠. 여야가 동의를 해야죠. 일방적으로 차수를 변경해서 야 우리 하루 더 하자. 이걸 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차수 변경은 합의를 거쳐야 된다. 이 두 가지 법을 윤재욱 원내대표가 추진하겠다. 이랬거든요. 저는 김행은 무죄입니다. 김행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잖아요. 저는 따라서 임명하는 걸 봐요. 권인숙 위원장을 뭐라고 하는지 저를 뭐라고 하는지 좀 헷갈리긴 했습니다만. 예, 김유정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네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문이 막히는데 서 변호사님 이렇게 지금 막 본인 스스로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김행 후보자를 방어하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잘못이 있냐니요.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를 떠난 것은 차치하고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만으로도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후보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갑시다 하니까 본인이 제일 먼저 벌떡 일어나서 같이 나가는 그런 장관 후보자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관 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오늘 아침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청문회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김행 후보자가 다시 돌아와서 청문회 할 마음이 있느냐? 그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매듭은 지어야 되는데 매듭도 안 찍고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요야무야 끝내가지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하고 이걸 임명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전원책 변호사가 대통령이 한 번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는 말은 바로 해야지 이건 양보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부적절한 후보를 지명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지명 철회를 하든지 김행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전효옥 전 의원이 어지간하면 김행 후보자 편 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기에도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정도 충원을 하면 그거를 받아들여야죠. 이 김행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됨으로써 윤석열 정권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아무리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로서니 그렇다고 아무나 갖다 장관 시키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정말 말 안 된다 생각하고요. 전효옥 전원책 이 두 분이 얘기할 정도면 정말 부적절한 후보 맞고요. 그리고 본인이 도어 스태핑 하면서 청문회 가서 다 얘기하겠다. 다 자료 다 낼 겁니다.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 그만하시고 난 도어 스태핑 중단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잖아요. 큰 소리 쳤으면 청문회장 가서는 본인이 자료도 내고 소명을 겸손하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해야죠. 국민 앞에서. 그래서 그 부적절한 태도들을 보면서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도 안 하고 자료도 안 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반어법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명에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소명해라. 제대로 자료 내고 해라. 이런 취지였어요. 제가 똑바로 들은 취지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뒤집습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반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권인숙 위원장이 당신 사퇴하세요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렇게 소명할 자신이 없으면 사퇴해야죠.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서정욱 변호사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실 때는 한번 그 얘기를 다시 듣고 하시고 짧은 시간 하다 보니까 이용호 의원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혹시 내부에서 자진 사퇴로 기류가 좀 흐르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권 소식에 정통한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임명할 것 같습니다. 강행할 것 같은데 제가 서정욱 변호사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할까? 왜 강행하려고 할까? 참 궁금한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마치 물러나야 되는 이유가 지금 여권에서 주장하는 게 청문회를 제대로 끝마치지 않고 도망가 버려서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일부만 보신 거고 지금 이제 김행 후보자한테 얼마나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파행이 된 건데 양문석 박사,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강행할 것 같으네요. 네. 근데 왜 꼭 그렇게 하려고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별로 안 궁금해요. 뭐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그 신원식이나 유인촌 임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이완용이를 찬양하고 옹호한 사람도 장관을 임명시키는데 뭐 주식 파킹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뭐 무슨 그게 큰 죄라고 그렇게 비교하면 그냥 정말 제가 한 3, 4일 동안에 한 2,000명 이상을 사람을 만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악수한 사람들이 그 정도 숫자인데 난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 처음 봐요. 정말 독특합니다. 어떻게 또 전원책을 또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똑똑한 우리 서정욱 변호사인데 이 독특함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자, 첫 번째 문화부 장관에 내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상 여러 가지 재산의 문제나 그 주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여성부 장관으로 본인이 그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여성부 장관의 후보자로 지명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수북하게 떠돌았던 게 김행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과정들이 결국은 여성부 장관 후보자로서도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던 게 지금은 사태고요. 이런 사태에 있어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죄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 임명자들 중에 상대적으로 죄가 아주 작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장관 임명 과정에 있어서 드러났던 청문회에서 드러났던 자들은 대부분
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수사의 대상들이었고 이 수사의 대상들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저 정도 문제가 무슨 큰 문제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눈높이 또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장관에게 된 잣대로 보면 엄청나다. 이 간극의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정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정욱의 잣대나 윤석열 대통령의 잣대가 지금 심각하게 이중잣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감정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중잣대라는 표현 자체로. 너무 자기들 엿장사 마음대로의 그 행태들을 시전하고 있다. 그러면 왜 저렇게 임명을 강행하려고 할까? 죽으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해요. 죽으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해요. 아예 작심하고 탄핵을 불러오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명적치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탄핵을 놓고 역풍이 부는지 순풍이 부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 같다 그런 관측도 합니다만 박진영 부원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변수가 될까요? 김행 장관 임명 여부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가 언론에 이미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된 상황에서도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저는 이 보궐선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강행할 거다.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청문회 때도 늘 나왔던 이야기인데 과연 이 김행 장관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좀 장난기 삼아서 이야기하는 용화대 내에서의 서열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되짚어 본다면은 김행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뭐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 좀 경고하고 싶은 것은 이 10월 11일 보궐선거를 정권심판론으로 만든 것도 윤석열 정부예요. 그리고 이 김행 장관이라는 가장 비상식적인 후보를 임명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입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전효옥이나 전원책 같은 보수 인사들도 등을 돌리게 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났던 상황이 다시 유추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게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있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존경하는 의원 중에 옛날에 박계동 의원이 있었어요. 이분이 비자금 노태우 4천억을 폭로했어요. 그때 120몇 억짜리 은행에 예금 거래 있잖아요. 증거를 딱 막 흔들더라고요. 국회의원은 이래야 됩니다. 자료 제출 안 한다. 이런 비판하면 안 돼요. 자료 제출 언제 흡족하게 자료 제출한 후보가 있습니까? 우리 역대 장관 청문회할 때 자료 제출 충분히 했습니다. 이런 후보 없잖아요. 자료는요. 국회의원이 발로 뛰가 자기가 수집해야죠. 그리고 여기 자료가 없으면 폭로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여기 김행 후보자 할 때 코인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여기 김행 후보자는 코인 거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 증거도 없이 당신 코인쟁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이 국회의원이 이게 의원입니까? 하다못해 코인을 거래한 박계동 의원처럼 이게 점검을 하나는 흔들어야죠. 자기가 자료 제출 다 해주면 국회의원 누가 못해요? 아니 자료 다 해주면 국회의원 나도 하죠. 국회의원이라는 건 뭐냐? 발로 뛰고 정보를 자기가 노력해서 수집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자료 분리하고 줍니까? 제가 김행이라도 안 줍니다. 다른 후보는 주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발로 뛰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폭로하고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딱 한 방을 해가 김행 꼼짝 못하게 하다못해 꼴수 보수 우파인 저조차도 김행 변호 못하게 확실한 증거 하나 제시한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이 국회의원들에게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코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가 불법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들을 무슨 재주로 자료를 수집합니까? 두 번째, 코인 자료 분명하게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증거 자료 코인 그 회사의 대표이사 김행의 자료를 갖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김행은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개인 김행이 아니다. 대표이사 김행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본인이 부인한단 말이에요. 개인
김행하고 대표이사 김행하고 뭐가 다르죠? 본인이 코인 거래를 했고 코인으로 대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갖다가 제출했잖아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대체적으로 안 보고 대충 찍어서 그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청문회 보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정확하게 증거가 나왔고 그 증거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행 후보자는 끝까지 나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까지 평생을 한 번도 코인을 가지고 해본 적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대표이사 김행에 직인이 찍혀 있는 그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자료 갖다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반박을 하면 개인 이재용이하고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이 다르잖아요. 삼성전자가 투자했다 해서 개인 이재용이가 한 건 아니잖아요. 다르고 두 번째 위키트리가 코인을 한 거는요. 오히려 상품으로 주기 위해서 코인을 주는 거예요. 코인을 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상품으로 주는 겁니다. 정확한 제가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근데 코인 거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래를 갖다가 어떻게 거래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하는 주식 거래처럼 그것만 거래가 아니잖아요. 거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처럼 또는 현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래라는 기본적인 개념 속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사전적인 의미를 갖다가 임의대로 축소시키냐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이 코인쟁이라는 것을 뭐 김남국 의원이 뭐 코인 거래했는데 이걸로 자꾸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착각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매도하는 거죠. 위키트리라는 김행 이 후보자가 운영했던 회사에서 성상품화에 좀 의혹이 있는 기사들을 실으면은 그것을 클릭을 하면은 코인 회사에서 코인을 준다 스팀 달러라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시스템 자체가 코인을 받는 거니까 이건 코인쟁이가 맞아요. 받는 걸 아니라고 하세요. 시스템 자체가 코인을 받게 돼 있는 건데. 예. 김유정 의원, 예. 하여튼 그 이제 코인과 무관한 그런 선정적이고 혐오 가득 차 있고 차별적인 그 기사 자체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 김행 후보자의 발언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언론 현실이라고 정말 무슨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얘기하듯이 해버렸잖아요. 모든 언론이 차별적이고 혐오적이고 성차별적인 기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싣는 것이 언론의 현실인 것처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이 발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완전히 이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사에 대해서 그 기사를 계속해서 양산했던 그 회사의 대표로서 어떤 책임의식도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는 뭐 있을 수 없는 전혀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따르는 그 코인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저 코인쟁이 아니거든요. 뭐 이런 그 대답하는 그 태도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언론의 현실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저는 김행의 모든 것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유정 의원 이야기가 꼭 보태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잘못 보면 어수룩한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들이 여성 성상품화가 언론에 앞장서고 있다 그 이야기. 그거 당연한 현실 아니에요. 그거 없애라고 여가부 장관 만드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튼 참 의혹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후보자였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청문회 때 도망가 버려서 더 논란이 이제 커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임명을 하려고 하니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막자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행랑 방지법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김행 플러스 주랭랑 해서 김행랑이라고 지금 이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앞으로는 만약에 청문회를 하다가 제대로 하지 않고 청문 이탈을 하면 후보자를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뭐 이런 조항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담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지 궁금한데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김행 후보자는 지난 인사청문회장을 이탈하고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행랑, 김행방불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각종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었던 국민들과 국회를 모독한 행위입니다. 제2의 김행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무너진 상식선을 바로잡고자 김행란 방지법인 인사청문회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 후보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서 청문회 주행랑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민주당의 도정환 의원 발언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청문회 하는 중간에 고성이 오갈 수도 있고 또 대립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위원장이 거기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린 후보자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뒤에 지금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배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명권자는 뭐 저기 대통령이니까 뭐 국회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임명 받을 테고 그리고 임명 받으면 난 장관이지 뭐 이런 식의 아나무인적인 태도는 국회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도 무시하는 거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민주당이 왜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여러분 충분히 들으셨는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주혜 원내대변인 발언을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주랭랑 주장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개최 일정과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록 청문회 일정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청문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김행 반대라는 답을 정하고 들어왔습니다. 권인숙 위원장은 이재명 방탄당 입법 폭주당 출신답게 국민의힘 간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개회와 정회, 속개를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위원장의 사퇴 종용에 따른 정회 이후 후보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권인숙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여 의사 일정에 합의가 안 된 속개에는 참석할 수도 없고 참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국회법 위반을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김행 후보자에게 주랭랑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저 법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표현부터 조금 따져보고 가고 싶습니다. 양문석 박사, 또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네.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일단 그 팩트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네. 청문회 다 지켜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가 정식으로 끝나기 전에 나가서 안 돌아왔다. 이건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를 두고 주랭랑을 쳤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억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가짜뉴스다. 왜 이 정부는 그냥 전부 가짜뉴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고 싶어요. 일단 그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정치 용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가짜뉴스, 하나가 방탄. 이 이야기가 국힘당에서 그 단어가 딸리고 표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와서 항상 쓰는 단어입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이런 허밍과 같은 그 단어가 바로 가짜뉴스 또는 방탄이다. 그리고 내용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억지, 주랭랑이 어떻게 억지입니까? 토끼인 거 맞잖아요. 김행 토끼다. 김행이 토끼다. 토끼인 거 맞잖아요. 뺑소니 친 거 맞잖아요. 도망간 거 맞잖아요. 이게 무슨 억지입니까? 지금 나는 앵커가 말씀하셨던 가짜뉴스다가 아니고 억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억지다도 아니죠. 그냥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또 방탄 저걸 또 방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방탄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변인 자체가 진짜 무식합니다. 방탄 출신당이라고 하는데 방탄 소속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속당을 출신당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대변인을 하면서 뻑하면 가짜뉴스나 방탄을 갖다가 에라고 이야기하는 저런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에 서서 마이크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 바라보는 우리가 저런 사람들의 발언을 놓고 평가 평론하는 것 자체가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도 아까 권인숙 위원장의 진행이 부적절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가짜뉴스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때 정확한 팩트는요. 원래 이제 장관 하루 하죠 청문회, 총리는 이틀 합니다. 그런데 김영희 후보가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하루 다 했잖아요. 근데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하니까 항의해서 이제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이나. 옆방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하고 김영희 후보자가. 그래서 이제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계속 기다리는데 근데 차수를 갑자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루 더 하자. 차수를 12시 넘으면 차수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장관 후보자를 이틀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루 종일 다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1시간 이상. 장관 후보자 이틀 한 적 없다는 것은 팩트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합의 없이는. 그건 그렇죠. 이게 윤재욱 대표가 이야기했으니까. 합의 없이는 총리가 하루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일방적으로 사과 요구하면서 대기하고 있었고 도망간 건 아니잖아요. 주랭랑 친견하고 옆방에 있었다니까요. 예. 그런데 일방적으로 차수를 변경했고 옆방에 있었던 거는 확인이 됩니까? 그건 윤재욱 원내대표 지금 주장이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국회에 있은 건 아니에요. 윤재욱 대표가 오늘 이게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어차피 이게 법리학에 넣었으니까 저는요 항상 이 역사는 되풀이 되고 민주당이 만년 야당만 할 거 아닙니다. 민주당이 항상 몇십 년 동안 야당만 할 겁니까? 좀 있으면 이게 민주당이 정권 교체하면 민주당 후보도 장관 후보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정당하게 자료 제출 아래가 3년 이하의 징역을 하면 그러면 이게 옛날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 후보는 모든 자료를 흡족하게 다 냈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정쟁이 생길 거예요. 저는 법안을 만들려면 내가 여당이다. 항상 역지사지해서 제대로 이게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야지 지금 제도가 문제는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민주당이 지금 상황을 가지고 법 만들 게 아니고 본인이 여당이다. 이런 생각으로 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서변한테 이야기 완전 정면적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야 돼요. 국회는. 왜? 국회라는 존재 이유 자체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조직이지 여야를 따져가지고 나는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를 편들어야 된다. 그래서만 간 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편들고 그래가지고 망했는데 어떻게 지금 여당 상황 때를 가정해서 법을 만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국회는 실제로는 정부의 비견에서 늘 야당이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근본적인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자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좀 깊이 보면 헌법 불일치 상황인데 국무위원을 청문회 하면서 국회 동의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헌법에. 이거 사실은 개헌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개 장관이면 모르겠는데 국무위원이란 말이에요. 저기 한동훈이 늘 깐죽거리면서 국무위원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국가의 모든 일을 총관장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제청권과 동의권을 주지 않는 헌법상의 문제가 있고요. 이게 개헌이 어렵다면은 관행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저는 여야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한다면은 해임 건의안을 내는 국회 관례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장관급이 임명 동의 안 받고 한 게 36분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행정부가 존속할 수가 없어요. 국회가 다수당의 숫자를 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데 어떻게 행정부가 존립할 수가 있습니까? 36번이에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8번이고 지금 현재 임명한 게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 서변 웬만하면 비판 안 하는데 지식이 짧으셔서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원들한테 야당 의원한테 개별 전화 다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행정부 입법권도 없죠. 행정부의 예산권도 없죠. 그래도 나라 잘 돌아갑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기본 자질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이거는. 서변.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서변이야 이완용 워낙 좋아하니까 존경하니까 전용도 존경하는 서변 입장에서 이완용을 미워하겠어 원균을 미워하겠어 그래서 그건 이해는 해.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국민적 정서는 한일전을 할 때 가위바위보를 또 한일전은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국민적 대부분의 정서고 서병 같은 이제 독특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랬었을 때 그 국민들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친일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일본의 앞잡이를 했다거나 그 다음에 친일을 한 자를 칭송했다거나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대하는 이유가 명확하죠. 그럼 주식 타킹을 했다거나, 그죠? 그럼 주가 조작을 했다거나, 표절 논문을 썼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톡 꼈단 말이야. 그런데 옆방으로 톡 꼈어. 톡 껴서 자기들끼리 히득거리고 있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 옆방에 찾아가가지고 들어와라 라고 설득을 하러 갔는데 지들끼리 무용담을 하면서 잘 톡 껴서 하면서 히득거리고 있었어. 그리고 끝내 안 돌아왔어. 그럼 이게 톡 낀 거야? 안 톡 낀 거야? 톡 낀 거야? 거북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서변이 나는 판단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리고 나는 앵커한테도 좀 불만이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박진영 그 부원장이 한동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왜 제재를 안 해? 양문석이 한동훈이라고 하면 왜 장관자 안 붙이냐고 그 지적을 하시면서 박진영이가 한동훈이라고 할 때는 왜 제재를 안 하셔요? 한동훈이는 장관 안 붙여도 되나요?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양문석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제가 반박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원균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이순신을 존경해요. 그다음에 이완용 존경하는 게 아니고 안중근 의사를 존경합니다. 그건 제가 반박해요. 제가 안중근 의사와 이순신을 존경하지 원균하고 이완용을 존경하지 않아요. 잘 고쳐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그 이순신과 안중근을 존경하는 서 변호사께서 왜 그 반대 얘기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을 한 번도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 여성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저는 그래도 아무리 여당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책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견제와 또 문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김행 후보자가 한 얘기 전부 다 사실이지 않느냐, 가짜뉴스라고 그러더니 수사 대상이다라고 얘기했던 김웅 의원 정도를 사보임시켜서 청문회에 들어가서 조금 바른말하게 했으면 조금 면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방어하느라 급급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파행으로 갈 줄 알고 제대로 이 인사청문 준비도 안 했더라고요. 질의를 제대로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버벅거리는 의원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점에서 갑시다라고 이렇게 선동해서 했던 지성호 의원 같은 분 80년대생이던데 굉장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뭘 배웠는지.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서 따라 나간 김행 후보자는 더 할 말 없어요.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질 즈음에 사실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해서 법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안에 들어있지도 않잖아요. 장관이 도망갈 거라고는 청문회 하다가 후보자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늘 수도 없었기 때문에 청문회법에 그런 거를 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을 이 정권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법 개정안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윤핵관 장제은 의원은 올 3월 22일 날 행안위원장 시절이죠. 전체 회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자리에서 나갔다고 그 회의장 떠났다고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호통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미리 사전에 위원장이 양해를 해준 거였어요. 정개특위가 5시에 열리니까 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한 거였는데도 본인 잊어버리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위원장 허락 없이 일어나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인사청문회 도중에 나간 김행 후보자를 감싼다는 게 이게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일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한번 돌아보세요. 예, 양들의 수다님 웃다 화내다 오늘 즐겁다. 나비나비님 양 박사님 덕분에 오전 내내 웃네요. 이석영님 서변 때문에 3,000명이 늘 부족하다.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양 박사님이 재미있는 것도 서변이 다 밑자락을 깔아주시니까 예. 다 호흡이 맞는 겁니다. 예. 아니 뭐 우리 서변이 없으면 이렇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분 제가 오늘 격려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앞부분에 보내셨는데요. 찾는 동안에 우리 서변에 대해서 그 댓글이 예전에는 그 막 분노가 막 터지다가 요새는 이제 서변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가벼운 이 댓글들이 올라와요. 서변 크크크 서변 없으면 재미가 없을 듯 크크크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앉아 있는 양문석은 서변 때문에 한 번씩 그 이 핏대가 터지긴 해요. 이 핏대를 터뜨리면 저만 손해야. 서변은 일상적인데 저는 한 번씩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가려고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황사나님. 제가 지금 코로나가 걸려서 너무너무 아픈데 서정욱 변호사 말에 기가 막혀 웃음이 나다가도 양문석님 말씀에 아픔도 있습니다. 예, 황사나님 빨리 나으시라고 제가 디어르시에서 나온 클렌징 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제대로 씻지도 못하시는데 나중에 그걸로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본색입니다. 오늘 또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애심님, 연옥님은 민주진영 박진영 화이팅 하셨고요. 이애심님은 2번이나 보내셨네요.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을 살 것처럼 세상이 슬퍼지네요. 우리 양 박사님 응원하시는 분이 시애틀에서 보내셨어요. 시애틀의 유나 김님 49.99달러. 양 박사님 소리질러 예이 보내셨습니다. 보스 형님 TV님도 2번 보내시면서 서정욱 변호사인데 왜 서정석으로 서서히 정냄이 떨어진다. 서정욱으로 쓰고 서정욱이기로 읽는다. 바다님, 주랭랑은 자격 미달이다. 면접보다 도망갔다. 그러면 합격, 불합격 그런 걸 주셨고요. 김기충님은 회사 면접 보다가 질문이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면 합격되냐?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예. 또 보내셨네. 21도 한라사님 1110원. 이건 어떤 의미시죠? 1110원. 한라사님 앞으로 의미도 좀 써주세요. 서변의 신박한 논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엔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붕짜자 붕짜. 또 이경수님, 양박사님 덕택에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양박사 파이팅, 스픽스 화이팅. 양들의 수다님, 앵커님 제 닉네임 불러주셔서 감사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우리 김혜지 PD님께서 10원10 신혼식 아닐까요? 그러셨는데. 예. 제가 이렇게 방송 와서 꼭 한마디 하고 이 말 안 하고 가면 이게 한이 될 것 같아서. 예. 한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말씀하세요. 지금은 이 김행랑만 이야기하는데요. 예. 이행랑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행랑. 누가 이행랑?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도망간. 아니 진짜 도망가? 이재명 대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요? 재판할 때요. 근육이 소실돼가 앉아있기도 힘들다 해가지고 80분 만에 도망갔다니까요. 검찰이 준비한 게 4시간 30분 분량인데 재판장이 허가 안 했는데 나갔습니까? 허가를 했는데 저는 재판정도 까고 싶은데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근데 제 말은요. 그 나가서 국회 가가지고 이게 특검 표결하고요. 자, 그 지원 유세가 뭡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3대1로 싸우시니까 제가 웬만하면 기회를 다 드리고 또 나름대로 배려를 해드립니다만 그걸 또 여기에다 갖다 붙이는 거는 조금 너무 나간 겁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는 위원장이 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가버렸으니까 그건 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와 재판장이 허락 받고 나갔는데 그거 왜 도망입니까? 알면서 왜 그러세요? 자, 도망은 아니더라도 너무한 거 아니냐. 재판할 때는 그래 아프다가 너무한 건 너무한 건데 왜 도망에다가 지금 갖다 그럼 도망은 빼고 제발 국민들한테 단식해서 재판은 못 하는데 국회 표결하고 지원 유세하고
이건 좀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김행장관 후보자까지 했고 짧게 한 가지만 딱 좀 짚어봅시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 참 이제 잘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표단 또 선수들 국민들한테 참 많은 기쁨도 주고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이 뭐 이렇게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런 글을 썼던데 사실 이제는 선수들도 달라졌고 국민들도 보는 게 좀 달라요. 옛날에는 막 순위에 집착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경기를 즐기고 꼭 금메달을 떠나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금메달을 땄어도 뭔가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메달을 여부를 떠나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국민은 이번에 참 선수들 잘했어. 그리고 은메달 딴 선수도 멋있었고 아무리 뭐 금메달 땄어도 성실하지 않으면은 그거 뭐 별로 좋아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번에 특별히 이제 국민들이 좀 아쉬워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권순우 선수가 테니스에서 조기 탈락하고 막 라켓 내려치고 태국 선수가 악수하러 왔는데도 악수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이 많이 질타했습니까? 그런 모습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롤러스케이트 1등으로 들어온 줄 알고 세레머니 하다가 2등 돼버린 거 그런 것은 메달 여부를 떠나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대한체육회장이 본인이 생각했던 메달 숫자에 못 미쳤다고 이번 대회를 평가하는지 파리올림픽 준비를 단단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표팀 선수들 해병대 훈련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가겠다. 아니 해병대 훈련하면 실력이 향상됩니까? 예, 뭐 정신교육 시키겠다. 뭐 이런 이 옛날 군부 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일을 검사 독재 정권에 하는데요. 저는 이번 아시안 게임에 있어서 가장 재밌었던 조롱 하나를 이야기하면 한일전 축구 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이기자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축구협회 압수수색 당하겠네.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서 일본을 응원하는 대통령 심기를 건드려서 압수수색 당하겠네. 이러한 댓글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조롱들이 나오는 게 참 비극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김유정 의원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와 완전히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이기영 체육회장도 문제가 있어요. 심각하네요. 이분이 1955년생이니까 이제 69세신가요? 근데 정말 이런 전근대적 이런 과거 퇴행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선수들을 어떻게 힘을 북돋아주고 독려하겠다는 건지 정말 그 발상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효자 종목이라고 불렸던 그런 종목들이 좀 부진한 이유가 뭐 새벽 운동을 선수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한다. 뭐 그래서 저조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망언이죠. 저조했나요? 망언이죠. 아니 선수들 보니까요. 과거에는 사실 금메달 못 따면 막 선수들 울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 그 색깔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동메달을 따도 혹은 순위 3등 안에 못 들고 4, 5위 해도 굉장히 그걸 즐기면서 하는 이 신세대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그런 모습이 너무 신선하고 다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런 것에 다 감동을 하는 거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체육회장을 하면서 내년에 해병대 급기훈련을 가서 심기일전하면 그러면은 뭐 갑자기 경기력이 향상돼서 우리가 금메달을 더 많이 땁니까? 그리고 그게 좋은 겁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분은 조금 이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분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병대 급기훈련 절대 선수들 가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훈련도 충분하고요. 가야 될 분들은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해병대 급기훈련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사고 나면 어떡해요? 박진영 부원장. 네. 아니 체육회장은 뉴스도 안 봅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해병대 얘기를 할 때입니까? 그렇죠. 그 선수의 인권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고요.
우리 얼마 전에 이 선수들의 폭력 문제라든가 성추문 관련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회장이 제대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조금 알거든요. 과거 이제 사업, 흔히 개발 사업 하다가 이 각종 연맹에다가 이렇게 좀 스폰서 좀 하면서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인데, 근본적으로 이 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요.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고요. 회장을 뽑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지금 대의원제로 해가지고 협회장 선거를 하는데 그거를 등록 선수라든가 지도자, 임원 등 구성원들이 각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줘서 우리 체육계에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그런 퇴행적인 모습들이 저는 해결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기영 이분의 발언이 부적절한 거는 맞아요. 군사 문화의 잔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물타기가 아니고요. 서영교 의원 있잖아요. 서영교 의원들이 뭐라고 올렸냐? 축구 한일전 금메달. 그 다음에 야구 한일전 금메달. 우리가 이게 야구를 일본하고 금메달 땄습니까? 대만한테 이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무조건 일본한테 이긴 것처럼 틀리게 팩트를 왜곡하고 서영교 의원이. 근데 정청래 의원은 더해. 내년 총선도 한일전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 국민의힘은 일본이고 민주당이 한국입니까? 이렇게 분열적인 어느 이것도 이게 반성해야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이기영 체육회장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참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하지 마시고 꼭 해병대 훈련을 받고 싶으면 선수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본인이 가서 받으세요. 본인이 가서 받으시면 좀 정신 차리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조언을 드린다면 그래도 1사단은 피하세요. 1사단은 피하고 다른 데 가서 해병대 훈련 잘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스픽스몰에서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상품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번에는 육즙이 한가득 고기만두입니다. 맛있겠다. 이 통편육으로 여러분 사랑을 받았던 맛의 고수에서 나온 고기만두인데요. 간식, 술안주로 최고죠. 육즙이 줄줄줄 흐르는 이 만두. 좋은데 가격도 파격적입니다. 800g짜리를 스픽스몰에서 구입하시면 1+1+1 3팩 2.4kg을 25,900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이렇게 판매하니까요. 언제나 최고 인기 제품을 가성비 좋게 판매하는 스픽스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서정욱 변호사 만두 좋아하시죠?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서정욱 변호사는 저거를 한 20개 정도 사셔가지고 좋아하는 분들도 좀 보내드리고 또 우리 서정욱 변호사 때문에 속을 많이 끓인 우리 양문석 박사랑 박진영 부원장도 좀 드리고 김유정 의원한테는 2개 보내드리고 존경하는 분들 전역 전원책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 다 저 만두 좋아하신다고 저는 이야기. 만두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맛있어 보이네. 예. 그 이완용을 존경하는 신원식한테도 보내주세요. 예. 오늘 또 네 분 패널 덕택에 즐겁고 유쾌하게 정치본색 진행했습니다. 내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날인데요. 내일도 그 얘기 좀 해봐야 되겠죠. 네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